자, 그러면 이제 남북조 시대와 무동마침 목포의 정치를 볼게요. 가마쿠라 막고는 말기 때, 그 당시 이제 가마쿠라 막고가 북부슈 지방을 중심으로 독재 정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가마쿠라 막고는 이제 북괴인 연합정권인데, 다수의 복괴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북부슈 지방의 친근 세력들만 이제 지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그에 불만을 갖게 되고, 반막고 세력들이 결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복개인들, 악보들, 이런 사람들이 결집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상징적 인물이 됐던 사람이 고다이고 청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마쿠라 막고 말기 때 항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지명원통하고 개각사통,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분열되니까 막고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두 계열이 교대로 왕이 황제가 되라, 청왕이 되라. 그걸 이제 본보의 회담이라고 하는데, 본보의 회담. 본보의 회담을 거쳐가지고, 지명원통하고 대각사통이, 교대로 황제가 돼요. 이걸 이제 일본사에서는 양통진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불만을 가지는, 고다이고 청왕. 이 고다이고 청왕은 대각사통 계열인데, 이 고다이고 청왕이 그 당시 막부에 반발을 해갖고, 반려졌군요. 근데 도중에 발각이 돼. 근데 막부가 처음에 봐줬어. 근데 두 번째도 발려를 일으켜. 결국에는 유배를 갔죠. 그래서 청왕에 물러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유배에 지해서 반기치를 내고, 그러니까 청왕이라는 게 좀 막강하잖아요, 상징성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결집이 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타도돼요. 그래서 1333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청왕이 직접 통치하는 갯모신정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갯모신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패돼요. 왜냐면 이제 청왕이 분명히 무사들이 지금 선술책 실력자다. 근데 무사들을 좀 무시해. 특히 이제 은상 문제를 갖고 그 당시 이제 무사들에게 제도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가법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통도 무시해버리고 또 공간에 또 불만한 게 뭐냐, 공가가 예전에 상황제가 있고 법황제도 있고 근데 상황제나 법황 다 없애버려. 자기가 이제 직접 청왕이나 이런 거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안팎으로 공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사카가 다카오시가 다시 막부 제형을 통해서 기초에 거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무사들이 가담되면서 그 고다이고 청왕이 물려나게 되죠. 근데 그냥 물려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요시도 도망을 가요. 그냥 도망가. 도돌버리고 그래서 남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카가 다카오시가 누굴 내세웠냐면 그 고다이고는 이제 어떤 계통이에요? 대각사통이죠. 반대쪽이 지명원통 계열에 이제 세워갖고 한글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청왕이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그래가지고 두 명의 그 계열이 한동안 60년 동안에 한 3, 4대 쭉 지속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남북조 시대. 근데 남조가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조, 그러니까 이제 그 북조는 가마쿠라 무용마치막부의 지원을 받는 황제죠, 청왕이죠. 북조에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한동안 어쩌면 그다음 가마쿠라 막부 때는 분할상 속제라고 했죠. 그래서 분할상 속제 갖고 이제 이때는 조금씩 바뀌어서 적장상 상속제로 바뀌게 돼요. 적장상. 그래서 누가 적자에 따라서 뭐냐면 가문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적자가 싸우다가 자기가 패배한 쪽이 다른 쪽으로 붙는 거야. 처음에는 북쪽에다 붙다가 패배한 쪽 남쪽에 붙고 그 남쪽에 있다가 패배한 쪽 북쪽에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두 개의 청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죠? 각 가문 간의 어떤 싸움이 될 거예요. 가문 내부의 싸움.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3대 쇼군이었던 그 북조죠. 요시미치가 결국에는 이걸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조 측에 하해를 요구하고 남조 측이 일단 수용하고 왜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대신 항복해오면 너 항태자 고구마치 청왕의 그러니까 고가야마 청왕의 항태자를 잠깐만 주겠다.
다음 황제를 주겠다. 그 대신 너네는 3종 시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타협을 봐. 근데 도구마치 황제가 죽었는데 그 청왕이 죽었는데 그 황태자 넘겨주겠어? 아니죠. 자기한테 넘겨줘. 네, 그 약속 무시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형대 쇼군이었던 요시미치 때 남북조가 통일되고요. 그러면 이 남북조 시대 때는 그 중국하고 조선도 우리나라 큰 피해를 입었죠. 왜? 외부 때문에 통제가 안 되니까 중앙 권력에서. 네,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측면 보면 명나라가 이제 외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조공 칠봉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가방무역을 허용했었죠. 명나라가. 그래서 요시미치가 이제 그 조공 칠봉을 가방무역을 했는데 가방무역은 경담사, 경수사 같은 경우에는 조공만 받았죠. 칠봉도 받아요. 그래서 요시미치가 일본 국왕이라는 칠봉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 국왕은 따로 있죠. 청왕이 있는데 요시미치는 좀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청왕이 되고 있어. 어떤 막부의 뭐냐면 소원조차도 자신 청왕이 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청왕이 되려고 했어. 그래서 청왕이 되려면 누구의 권위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 그래도 이제 책봉도 받고 그랬는데 막 청왕이 되려고 막 공작을 하는 와중에 죽어버린 거야. 그 후대 이제 그 쇼군들은 관심이 없어 청왕에. 왜냐면 청왕의 자리가 뭐 그렇게 요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자리가. 자, 그래서 하여튼 이때 가방무역이 시작됐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가방무역을 했던 이유가 뭐죠? 외국을 단속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아틀란타 총국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78페이지인가 79페이지인가? 자, 78페이지. 자, 저는 갱무신전까지 한번 내용이 있는데 그 처음부터 해서 사실상 어려웠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지 말고 그냥 너무 많다. 양손진을 같이 읽어보시고 거기에 교토도강 고다이도청 있죠? 네, 거기부터 해갖고 남북조 시대 8단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토로 돌아온 고다이고는 천황이 친정을 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기존의 막부도 부정하고 원, 속정, 반백도 부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사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고다이고 천황은 문가와 무가가 함께 협력하여 통치하는 공무협조 정책을 도모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당시 여론인 계무를 따라 계무신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계무신정은 2년 만에 붕괴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신정부 수립에 참가한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공가는 부족 정치의 부활을, 무가는 호조시를 대신한 새로운 무가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무가가 군사력 확보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천황의 친정을 펴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고다이고 천황은 다카우치를 견제하기 위해 니타 요시사다를 이용했다. 요시사다 역시 가마쿠라를 직접 공격하여 막부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의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1335년 다카우치는 요시사다의 군대를 격파하고 고다이고 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336년 다카우치에 의해 폐위된 고다이고는 그의 연말 교토를 탈출하여 요시노으로 도망가 자신이 전통 천황임을 주장했다. 그라의 북쪽에 있는 교토의 조정과 남쪽에 있는 요시노의 조정이 동시에 성립하여 양자가 서로 대립평등하는 남북조 시대가 열렸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슈보 달린 거 보죠. 자, 무르마치 마코가 있는데 무르마치 마코는 그 요시미스가 교토의 기타부지 무르마치는 이제 상하이 그 예거처에 자신의 저택을 짓고 나서 거기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무르마치 마코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시미치는 이제 남조와 북조를 통합을 했다고 했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그 무르마치 마코 때는 막부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막부 자체가 뭐의 권한이 강했냐면 슈고다이모들, 지방의 슈고다이모들이 권한이 강했는데 왜 슈고다이모들이 권한이 강했냐면 원래 슈고단지는 예전에 있었죠. 슈고는 구구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야. 집도를 통과하고. 근데 예전에 슈고와 집도의 관계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
부장하고 뭐 이렇게 일반 그 밑에 개원 관계, 그러니까 상하상의 뭐 이제 뭐 그 밑관계, 상하관계, 업무상 상하관계예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출구와 집도가 어떤 관계냐면 일종의 가신관계야.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관계.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곡고진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기관 무사단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슈구단위 모드는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집도와 곡고진 이런 것을 가신화시켰어요. 자신의 어떤 신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신이 또 인명권을 갖고 그래서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슈구들을 종종 가마쿠라 막부의 슈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슈구다이모라고 해요. 슈구다이모. 네, 슈구다이모. 그러면 슈구다이모들이 이제 왜 권력이 이렇게 강해졌냐? 그건 뭐냐면 한 두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북조시대 내장 기간에 이 당시 이제 또 싸우면서 이 슈구들의 권한들을 이제 슈구들 막부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슈구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슈구의 권한을 강화시킨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 반제적이야. 반제는 뭐냐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식량학부가 어렵죠. 그래서 그 식량학부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식량학부가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반제는 뭐냐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장원이나 공령의 연공 중에 반을 누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냐면 수고가. 그러니까 수고가 그 권한을 그 반을 징수해서 자기 부하들이 나눠주는 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줄을 짓기 때문에 곡고진이나 집도는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슈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슈구가 그 곡고진과 집도를 자기 부하로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국은 원래는 자기 취향만 담당하고 그런 거지, 관리만 거지 자기 영토는 아니거든. 근데 곡고진과 슈구 그 집도를 자기 세워 만든 다음에 자기 사람 만든 다음에 그 국 자체를 자기 영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슈구 영구제라고 해요. 슈구 영구제. 그래서 슈구가 그 한 개의 국을 소유한 사도 있지만 여러 개의 국을 소유한 사도 있어요. 그래갖고 큰 세력도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반제형과 수고계는 뭐냐면 슈구가 이제 그 영국을 바쳐서 막부에 이제 제일 갖다 대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장원과 구관영 등 그 국 자체를 그냥 지배를 해버려요. 국 자체를. 이게 무슨 제도고요? 수고 영고제인데 이 수고 영고제는 한 개 국을 지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그 가문은 6개 국, 7개, 6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일본 그 야마나타 가문은 야마나타 그 슈구다이모는 전 일본의 6분의 1을 장악을 해요. 네, 그만큼 세력이 강대한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르마치 막부는 물론 이제 아사카가 요시미스 때 슈구는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제압하고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는 무르마치 막부는 막부와 슈구 다이모의 뭐예요? 연합체제예요. 연합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정치기구는 뭐 중앙기구 강령이 있고 뭐 사무라이 독고도가 있고 지방구는 가마쿠라호가 있는데 가마쿠라호는 이제 거꾸로 무르마치 막부는 간서 출신의 간도 출신이죠. 간서죠. 그래서 간서 지방이 이제 간동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 가마쿠라 혼을 줬어. 그래서 자기 일족을 거기에 임명을 해요. 그래서 가마쿠라의 구부라는 그 직을 둬서 그쪽을 통제를 한다.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가 간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요구가 간다이를 둔 것처럼 요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이 구부가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그쪽 지역 상승되잖아. 관련된 기구인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슈구와 집도를 임명한다. 근데 많이 임명권을 갖는데 실제 임명권 누가 갖고 있다? 집도 임명권을 슈구다이모드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슈구다이모드를 막과 통제하기 위해서 불려내. 그래서 무르마치 교토 있죠. 교토에 같이 살게 해. 왜냐면 떨어져 살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익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 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통치 구조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82페이지. 슈구다이 다이모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볼게요. 거기 82페이지 닳고 그 슈고데이가 맡았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수군에 취임한 1368년경에 이르러 무르마치 막고도 인정되었다. 1378년 요시미스는 교토의 기타 후 짐으로 마치라는 상황에 의해 거처토의 새로운 저택을 지었다. 사실 무르마치라는 막고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1392년 요시미스는 남조와 교섭하여 북조와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무르마치 막고는 가마쿠라 막고와 남조를 붕괴시킨 전국의 부사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각국의 슈고를 파견했다. 이때 대부분의 슈고는 아시카가 씨 일족이었고 지방 유력자를 슈고에 등용한 사례는 적었다. 이 점에서 무르마치 막고가 슈고를 배치한 것은 가마쿠라 막고의 호조 도쿠소 정권의 본뜬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수개의 슈고직을 경이 많은 슈고가 늘어난 것은 가마쿠라 시대와 다른 새로운 흐름이 반영된 결과였다. 가마쿠라 시대의 슈고는 무반 살인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관으로 자기 관할 아래에 있는 직토고텐과는 사적 주중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 남조 시대에 이르러 전란이 빈번해지고 막고가 지방 무사를 조직하기 위해 슈고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슈고가 직토와 고텐인을 자신의 부하로 편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346년 슈고는 영지 분쟁이 일어날 때 농전부를 강탈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이 획득했다. 특히 1352년 다카우지가 도입한 반제령은 슈고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서 반제령이란 본래 장엄 영주에게 납부해야 할 연금 중에서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그 절반을 슈고에게 주고 슈고가 이를 다시 지방 무사에게 공급하는 제도였다. 원래 전쟁이 치열했던 오미, 미누, 오와리 등 세계국에서 1년 동안 한정이 실시한 제도였는데 점차 영주적이고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슈고는 점차 국내의 무사를 자신의 사적 가신단으로 형성하여 영국 전체를 지배해 나갔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무르마치 막고 때 말기 때 일어난 반이 오니의 난이죠. 오니의 난. 네, 오니의 난을 좀 설명할게요. 배경은 막고의 재정 부피. 왜냐하면 이제 그 막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을 혹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원이 별로 없어. 거기다 이제 가방무역에 통해서 얻었던 것도 뭐냐면 그 밖에 뺏겼고 그 저기 슈고다이머니 뺏겼고 또 막고가 이제 세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사를 이제 벌여요. 장사를. 그래서 이제 그 요시마사라는 쇼군이 있어요. 요시마사가 있는데 이 요시마사는 이제 그 뭐냐면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음각세하고 놀아다니고 근데 그 요시마사의 척은 누구냐면 신호 도미쿠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신호 도미쿠 여자는 그 정치에 관여하면서 돈도 받고 뇌물 정치도 하고 직접 자기가 쌀이나 고리대금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세관도 설치하고 그래서 통행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원소를 샀거든요. 그래서 요시마사하고 신호 도미쿠가 소위가 안 좋았나 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시마사는 자기 동생이었던 요시미를 쇼군의 후계자로 선정했는데 그 10년 후에 뭔가 이상하게 신호 도미쿠하고 요시마사가 뭔가 눈이 띄었는지 요즘이 많이 했는지 짝짝꿍해갖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신호 도미쿠는 입장할 때는 그 동생보다는 자기 아들을 당연히 쇼군 올리는 게 낫겠죠. 근데 자기 아들은 어디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힘이 없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누구하고 결탁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호소가 지방 야마나 지방이 있어요. 그 야마나 쇼군과 야마나 다이모가 결탁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시카가 요시미는 또 누구와 결탁을 하냐면 호소가 지방하고 결탁을 해. 그래서 둘이 그 교두에서 둘로 나눠가지고 10만 명, 80만 명 병력이 또 나눠가지고 개판 싸워요. 개판 싸워요.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11년 동안 있는데 오니에나 이 결과 그 뭐냐면
교토가 아주 황폐하대. 귀족들이나 이런 저기 사람들 다 지방으로 떠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장기간에 그 슈고다이모들이 그 병지 벌려 가시고 자기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 새로운 실력자들 등장해요. 이들이 뭐냐면 센카쿠 다이모죠. 센카쿠. 이걸 전국 다이모라고 해요. 물론 전국 다이모 중에 상당수가 또 슈고 다이모 집안 출신도 있지만 새로운 그 다이모들, 고고신 출신도 있고 여가 출신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국상을 일으키죠. 그 기존의 슈고 다이모를 쳐내고 자기가 뭐냐 영주를 차지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가 열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오니의 날. 가방구역 있는데 입구이 페이지 84페이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국사 관련된 거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 쭉 있는데, 86페이지. 오니의 날 직접적 원인해갖고, 할거했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니의 날 직접적 원인은 본인의 나의 직접 원인은 슈군 가문의 후계자 계승 싸움이 있었다. 1464년 아이가 없었던 요시마사는 동생 요시미를 후계자로 정하고 관련 호소카와 가스모토를 후견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듬해 도미코가 요시히사를 낳았다. 아들 요시히사를 차기 쇼군으로 만들고 싶었던 도미코는 당대 실력자 야마나 모치토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가스모토, 요시미와 모치토요, 요시히사 사이에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당시 무가사회는 적장과 단독 상속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므로 후계자 자리를 계승하면 일족의 모든 지위권과 영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신의 지위로 전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가문 상속 분쟁은 매우 격렬했다. 1467년 양측의 충돌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가스모토가 이끄는 동부는 24개국 16만 명, 모치토요가 이끄는 서부는 20개국 9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 전력상으로는 동군이 유리해 보였지만 2만 명의 오치씨가 새로 서군에 가담함으로써 승패는 쉽게 판가름나지 않았다. 주요 전장터인 교토는 불태워져 황폐화되었으며 전라는 점차 지방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1473년 가스모토와 모치토요와 연이어 사망함으로써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1477년 전쟁은 요야무야 끝났다. 11년에 걸친 전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아시가루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경무장한 용병적 성격의 존재였던 아시가루는 양측 모두에게 전력상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분탕질을 해서 쇼군에 거쳐 유력사원, 귀족과 모사의 저택을 제철로 확보했다. 쇼군의 권위 역시 크게 실추되었으며 막부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막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곳은 야마시로국을 포함한 기나이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었고 무로마치 막부는 전국적인 정권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쇼군의 권위가 추락하자 이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중앙의 유력 귀족 사원들도 세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많은 슈고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영지로 내려갔고 더 이상 쇼군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력 슈고들이 도쿄에 머물며 막부 정치에 참가하는 체제도 공개했다. 각 지역에서는 슈고 다이묘와 제지 영주들이 귀족과 사사의 장원을 침탈하여 영지로 삼는 일이 빈발했다. 이에 따라 무사와 더불어 중대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귀족과 사원 신사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슈고 다이묘들도 상속을 둘러싼 내분이 거듭되면서 몰락했고 슈고의 영지를 지방에서 대신 받으려온 슈고 다이들 유력 가신들에게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하극상이라 했으며 당시 일반적인 사회 풍조이자 전국시대의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온인에 난 후 약 반세기가 지나면서 유력 슈고 다이묘들은 거의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인 전국 다이묘가 각지에서 활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아시가루라는 존재인데 이 아시가루는 보병 집단이에요, 보병 집단.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병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보병은 이제 남북조 시대로 바뀌는데 왜냐면 요시노다의 산지나 그 다음에 이제 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우려면 말 타고 싸울 수 없잖아요. 시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시가라는 그 보병 집단들이 등장을 했고 이 보병 집단이 나중에 촛불로 무장을 하면서 이제 주적이 되는 거예요. 전국시대 때는. 예, 그래서 그 이런 아시가라는 보병 집단들이 그 기마병을 깬 사건이 있죠. 나가시노 전투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덤받침 바꿀 때 경계와 분할을 볼게요. 자, 무덤받침 바꿀 때 이게 보면 농촌사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 농업생산에 큰 변화가 있어요. 관계농법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상과 소의 분모를 비로사하고 그 다음 이모작이 널리 확대되죠. 쌀과 고기 같은 이모작 같은 게 가마꾸나 바꿀 때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벼의 품종대랑 상품자본 제도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적 결합 조직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농민들이 지역적으로 결합돼서 만든 소송이라는 농촌 자치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자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왜 만들냐면 그 당시 영주들이 너무 뭐냐면 침탈하니까 이 영주들이 저항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소예요. 그다음 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가 있고 이 지도자 진자무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자무라이. 로슈가 있고 진자무라이는 그 전국시대 때 무사이면서도 농민 상층계급.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지를 관리했다가 전쟁이 나면 칼 차고 뭐예요? 칼 차고 나가는 그런 계층이야. 그 외에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쇼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2페이지 마을사회 공동사업 토지를 결정하고 직계육계라고 해서 마을에 필요한 연봉을 같이 납입해. 그래서 이제 직계육계라는 뭐죠? 청구하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유지, 그 다음에 마을의 규칙을 정하고요. 그리고 영주가 너무 가혹하게 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대항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치키라고 해요. 스치키. 여기 써있네요. 네. 그래서 이기라는 것은 뭐냐? 단결하여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농민뿐만 아니라 무사들도 있기하고 나중에 보면 사찰들도 있기해요. 네. 그래갖고 소나 소송이라는 농민 자치 조직이 있었다. 이거 좀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갖고 좀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아트난사 88페이지에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쓰레기 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중세 초기 때부터 해서 덕정인기라고 한다까지 있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중세 초기 장군의 거주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진락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마쿠라 후기부터 기나이 힘든 지역에서 점차 진락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장원 내부에는 무라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남북조 시대를 맞아 무라의 백성들은 영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또 자유의 필요해서 지역적으로 단결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지역적 결합이 촉진되었고 소 또는 소송이라 불리는 공동 자치 조직이 만들어졌다. 영주 측에서도 마을을 통괄하여 지배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소송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다. 이에 소송은 더욱 확산되었다. 자치 수납 공동체인 소가 발전함에 따라 연공 수납 방식도 변화했다. 개개 백성들이 영주에게 연봉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가 책임지고 연봉을 청구하는 제도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게 뭐냐면 지게웃개예요. 지게웃개. 마을에서 일괄적 연봉을 납입하는 하쿠쇼우케라고도 해요. 하쿠쇼우케, 지게웃개 이런 말 듣죠? 네. 그래서 집도웃개, 그 다음에 슈구웃개, 그 다음에 지게웃개, 웃개가 들어가면 대신 납부한다, 청구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백성들의 지역 결합과 연대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소송은 영주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연공의 감면이나 불법을 저지른 장원 관리자의 파면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익히를 결성하거나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때로는 인근 지역의 소송까지 결합하여 연합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1428년 스치 이키가 발생하여 본격적인 이키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일본 개벽 이래 최초로 일어난 이키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키는 무엇인가? 이키는 본래 규를 하나로 한다. 즉 마음을 합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가마쿠라 시대 때 무사가 각지에서 일교를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백성까지 확대되었다. 스치 이키란 결속체 이키가 농민들의 분기로 발전한 경우인데 실제로는 농민 이외에
중소업자 등도 첨가하여 구성원은 매우 복잡했다. 또한 스치이키는 막부에게 덕정령의 반포를 요구했기 때문에 덕정이키라고 한다. 네, 심지어는 교토까지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치이키가 이제 발생하는 곳은 어디냐면 주로 기내 지역이 기내 지역. 여기 보시면 왜 기내 지역에서 빈발이 발생됐냐면 그때 이제 그 영지 장원이 남았던 지역이 기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귀족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부과되니까 그게 반발 시기가 발생했다. 기내에 대해서 자원 공룡제가 세팅하는 과정에서 문호마침막 때는 기내 지역만 자원이 할정됐기 때문에 귀족들이 여기 너무 많은 그 연공을 거뒀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88페이지에 보면 소송이라는 구조에 보이죠. 그래서 소송은 요리화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뭐 공유제사 운영, 공동살림, 관계유소의 관리, 경찰권 행사, 마을방어, 도로 수리 등을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상공업의 발달을 보죠. 상공업의 발달. 자, 상공업의 발달을 보면 이제 그 정규,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조니. 원래 조니라는 것은 조의 사람으로, 조라는 것은 한 곳에 밀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근데 에도 시대 때 조니는 뭐죠? 그냥 일반 상인이라는 뜻이야. 예. 그리고 특정 상품만 다룬 전문적인 시장이 형성됐고요. 어시장, 그 말시장, 시장처럼 전문 시장이 형성이 됐죠. 도시에 점포를 두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대도시의 상설 점포, 정기시, 그래서 한 달에 6번이 개출됐다. 그만큼 농업 생산량이 뭐예요? 발달됐다는 거죠. 인력 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고리대금업자들이 활동했다. 그래서 도우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에게 많은 이제 자금을 빌렸어. 빌려주고 안 갚으면 토지 뺏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이끼가 발생했다 그랬죠? 덕정 이끼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도시가 발달되고 화폐가 유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업조합인 자가 발전됐다. 자는 이미 헤이안 시대 때 말금도 형성돼서 가마쿠라 바꿀 때 사사, 공가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다고 했죠. 이 자. 자, 그 다음에 금융업도 발달해서 명나라 돈이 유통되고 조세가 분납화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화폐가 주주되고 금융업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보면 가마쿠라 맞고 무릎마침 맞고 그 다음에 에도 맞고까지 이게 이제 일본은 상공으로 발달했어요. 이미 이제 얘네들 동전은 뭐예요? 가마쿠라 맞고 때부터 이게 일반화 됐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때죠? 저 후기. 그래서 상당히 이게 뒤처진 것 같아.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 보면 오히려 일본이 중세 이후부터는 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얘네들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요때 무도마치 때는 완전히 문화의 중심이 무슨 문화로 넘어갔을까요? 그 공가 중심에서 무가 중심으로 넘어가요. 그 무가 중심의 문화가 발달돼. 그래갖고 이제 이 문화가 이제 크게 기타야마 문화와 시가시아 문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야마 문화는 이제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치가 근각이라는 걸 세워요. 거기 보이시죠? 루코온지 긴카쿠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근각이라는 것은 그 지붕이 금을 얹혔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기 때 그 오니에다의 주역이 됐던 유능한 황제 아시카카 요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3대 소군을 본받아서 은각을 세웠는데 이게 전체 은은 아니에요. 이게 재정이 없어가지고 은만 약간 살짝 엎인 건데 요거는 이제 주로 시가현신마의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주로 이제 선종 가타야마도 선종에 영향을 받고 시가야마도 가타야마도 선종에 영향을 받고 시가시마야마 문화도 이 선종에 영향을 받아요. 선종은 뭐와 관련됐다고 했죠? 무가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목화라든지 그 선종이 같이 들어오면 뭐도 같이 들어와요? 다도. 다도는 12세기 때 임재종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널리 확산되면 무릎만치 갖고 남북조 시대 거쳐갖고 이거 통찰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차 노유라 해갖고 차 마시는 법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하도 뭐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뭐냐 시가시가 문화에 상징적인 은각이 있죠. 은각. 네, 은각, 긴깎고. 이 긴깎고의 이제 양식이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양식 같은 거, 집안의 어떤 풍경들이 오늘날 현대 가옥 구조와 일치된다는 거죠. 예, 그거 연결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야. 뭘 해야 되죠? 예술을 할 사람이야. 근데 잘못해놓은 거죠.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시종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은 되게 뛰어난데 정치는 못했어요. 정치 말아먹었죠. 그럼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아트란사 96페이지 잠깐 써보세요. 페이지가 중간중간 충격된 게 많아가지고 불편해. 자, 여기 보면 이제 근각과 은각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가시가 문화 중에 은각이 있는데, 은각 잠깐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뭐냐면, 국풍시대 때 문화를, 신주쿠 대리라고 하죠. 신주쿠 대리. 근데 이제 은각 때 이제 건축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소이츠쿠리라고 해요. 소이츠쿠리. 근데 이 소이츠쿠리가 오늘날 일본의 어떤 정통적 양식이 됐어. 그래서 신대츠쿠리하고 소이츠쿠리의 차이점. 요게 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대츠쿠리는 언제 형성된 거죠? 국풍문화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은각국은. 예. 당초 관음전이라 불렸던 은각은 히가시야마 산장으로 건립된 2층 누각 건축이었다. 1층은 쇼인즈쿠리 형식이며 2층은 선종 양식이다. 신대츠쿠리가 저택의 공간을 고액하지 않고 기초라는 점으로 공간을 고액하는 데 비해 쇼인즈쿠리는 후스마쇼지 등으로 공간을 고액하여 방을 만들고 있다는 점, 또 사람이 앉는 자리에만 다다미를 깐 신대츠쿠리와 달리 쇼인즈쿠리는 다다미를 방 전체에 깔았다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쇼인즈쿠리는 현재로 이어지는 일본풍 저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도마치 막부에 이제 기타야마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시대 때의 시가시라 문화의 특징들 읽어볼게요. 무도마치 막부 처음부터 해갖고 일본식으로 재해석하고 재배하는 경향이 있다 해갖고 몇 페이지야? 아니 페이지가 안 나네. 그냥 읽어보죠 그냥. 무도마치 막부부터 해서 강해졌다까지 한번 경향이 강해졌다까지요. 무로마치 문화는 남북조 전란 시기의 남북조 문화,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기타야마 문화,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사마의 히가시야마 문화로 구분된다.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가 교토에 자리 잡고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무가 문화와 귀족 문화, 나아가 대륙 문화와 일본의 전통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었다. 여기에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소송과 조의 서민문화까지도 포함되었고, 온일의 난을 계기로 중앙문화와 지방문화의 융합도 진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 교겐, 차도, 꽃꽂이 등 일본 고유의 문화가 탄생했다. 남북조 시대는 전환기라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역사서와 금기소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전통과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추구한 바사라라는 신흥무사도 등장했다. 기타야마 문화의 특징은 무가문화와 귀족문화의 융합에 있다.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교토 기타야마의 화려한 산장을 건립하고 여기에 금각을 지었다. 원래 정원이었던 금각은 선종계통의 승려가 입주한 후 요시미스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한 사원으로 바꾸었다. 선종계통의 승려 가운데서는 중국에서 온 승려나 유학생 출신이 많았다. 이들을 통해 선종뿐 아니라 선의 정신을 구체화한 수묵화와 건축 정원 양식 등도 전래했다. 이들은 주자학과 한시에도 뛰어나 막부의 정치 외교 고문으로도 활약했다. 요시미스 시기에 집대성된 노도 기타야마 문화를 대표하는 연인이었다.
아사카가 요시마사는 온인에 난 이후 교토 히가시야마에 산장을 세우고 요시미스를 흉내내어 미각을 지었다. 히가시야마의 문화는 선의 정신을 기초하여 간소함과 고담의 미를 기조로 삼았다. 선의 영향은 암석과 모래를 조합하여 상징적인 자연을 만들어낸 가레산스이라는 정원 양식에서 잘 보인다. 세슈는 수묵화를 집대성했고 간호파는 수묵화의 전통적인 야마토의 수법을 도입한 새로운 그림 양식을 창출했다. 히가시야마 시기가 되면 기타야마 시기에 보였던 중국 문물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이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하고 재변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자, 그다음 문화마치 막부 때 이제 연금 양식 중에 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라는 것은 이제 그 상용사에서 이제 활용을 받았다는 거, 그 각 지역에 전파됐고요. 그다음에 문화마치 막부의 문화 중에 특징이 뭐냐면 온이에 나는 경우에 이 지방까지 확대됐다는 거야. 왜냐면 문화마치는 온이에 나는데 교토가 한국에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모두 가는 거죠? 문화. 그래서 중앙 문화가 지방 문화로 확대돼 나갔다.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마치 막부를 끝냈고, 그러면 이제 잠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하나 놓친 것 같아. 뭘 보냐면 272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아니 272페이지가 305페이지.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은 호조 마사카 연설이다. 미출진 기획금 비용에 대한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조프의 날. 네. 그래갖고 이제 보면 1번 조정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공각, 상황적이죠. 그래서 당시 조선과 사실을 교류했다. 자, 요때는 간막보다 막부 때는 언제 때? 고요시대. 조선시대 많지가 않죠. 조선시대 때는 그냥 무릎마치 막부에서 에도 막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자, 이거는 자, 조정부터 줄곧 차별받고 착취되는 무사들은 당의 상기권 따위를 통해서 통제가 있었다? 아니죠. 에도 시대 때 얘기죠. 통제받는 상기권 따위 제도는. 그 다음에 그 현지의 지위로 끌어오는 자가 누구인가? 요이토모 아닌가? 그래서 요이토모는 이제 그 전국시대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본 통일했다. 이거 틀리죠? 네. 요이토모가 아니라 도요토미 시대요시. 그 나중에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야말로 그 죽은 요이토모 은혜를 보답할 때다. 자, 이거는 가마코와 막고의 초기로서 정치 혼란에 처해 있었다. 맞죠? 그래서 그때는 권력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잖아. 공과하고 무과가 이원적인 형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교토에 할 때 먼저 나를 죽이고 가라. 자, 도쿄과 이에야스가 막고려온 건 에도죠. 그럼 참고 교토에 막고였던 것은 뭐죠? 무르마치 막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예, 조쿠의 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조쿠의 난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어. 뭐 조쿠의 난은 쓰라는 거, 그 다음에 조쿠의 난 결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를 들어가죠.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이제 16세기인데, 서북적인 시대는 이제 무릎마치 막부 때고, 이제 무릎마치 막부가 이제 변화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16세기 전국시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전국시대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인한 결과 많은 슈고다이모들이 10여 년 동안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방 통제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방의 유력자, 복고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슈고다이라고 해갖고 이제 슈고다이모들이 중앙에 있는 동안 지방을 대신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확인돼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슈고다이모를 쳐내고 전국다이모가 됐다. 그래서 이 전국다이모 출신들이 되게 여러 경향이 있어요. 뭐 슈고다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복고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슈고다이가 전국다이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전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구질서와 국제적 공개되면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하게 됐다. 그때 이제 활동했던 그 다이모를 무슨 다이모라고 한다? 종전 슈고다이모가 다른 쉔가쿠 다이모, 전국다이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후국강정 정책을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서 자기 영국은 지배 안에 있는 영토죠. 통치한 영토 안에 상업과 경제를 발달시키고 조그마치 중심으로 조그마치는 뭐냐면 그 영주가 거주하는 성 밑에 상인들이 모여서 무사히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이 발달이 되거든요. 네,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해서 조코마치가 아니라 조카마치네. 조카마치 조카? 아니 조카? 그리고 강상개발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나라가 그 일조법법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 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은수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이제 대량의 은을 생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에도마코 초기까지 17세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그 은을 3분의 1이나 생산했어. 세계. 그 은이 상당 어디 갔죠? 중국에 갔어.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은을 생산할 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은하고 연이 있는데 같이 연은 뭐예요? 납이죠. 그러니까 납하고 은을 분리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되게 예전에 어려웠어요. 근데 조선에서 연은 분리법을 도입을 했죠.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일본 각지에서 강산 개발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영어 분리법 그거 예전에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갑봉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분리했는데 칠치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고 일본에 건너가서 썼다.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강산이 미야미 강산이었어요. 미야미 강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이제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은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은고갈이 일어나죠. 그 은을 이제 수출 금지하거든요. 대신 뭘 쓰냐면 주로 동을 써요. 네, 동. 네. 자, 뭐 이거 나중에 이거 에듀시대 이후에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동아시아 교학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5세기 초반까지는 금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초반 조선에서 은을 재련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각지에서 은광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시기에 들어와 채권장을 꿈꾸던 다이묘들이 은광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 무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은 생산과 화폐로서의 유통 또한 매우 활발해졌다. 각지에서 생산된 은은 무역 결제 대금으로 중국과 조선 그리고 포르투갈 등 외국 상인들에게 넘어갔다. 16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은이 조선을 거쳐 사인로를 통해 요동과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은의 길이 나타났다.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과 생사, 조선의 인삼 등이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예. 그 다음에 군국법을 제정해. 군국법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무가가 그러니까 무사들이만 통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거 무가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가법을 무사들뿐만 아니라 자기 영내 모든 인민들에게 다 통치하는 법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 군국법을 제정해갖고 다이모가 자기 영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갖고 무사들의 지킨 사항이나 농민을 다스리는 방법들 그리고 통치하는 방법들을 적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무가 법률의 법정 과정이 있죠. 가마끌어갖고 무릎맞춤 받고 뭐 전국시대 때 요 과정인데 뭐 요거는 그냥 군국법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앞부분까지 다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인들이 유입됐다. 남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일본인도 꼬대도 하이가 있어요. 자신의 중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좀 가짜지만 얘는 중하라고 생각해. 그러면 얘네들은 남쪽에 원학기니까 남방인은 서양 원학기들 남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16세기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건너오잖아요. 지상의 발견 후에.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나도 상강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량 무역 같은 걸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진출하면서 그 남방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2종 줬어. 근데 일본인들이 조총을 받고 2종을 연구하고 해서 뭘 조총을 더 개발을 했죠. 그것을 전국시대 때 사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때 기병에서 보병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보병은 주로 한 반 정도가 뭘 가지고 있냐면 조총 부대야. 철포대라고 하죠. 그래서 3년을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연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철포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도 좀 이제 격파됐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큐슈 지방을 보시면 기독교가 전래됐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통해서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까 종수가 9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볼게요. 뭐 내용도 별로 안 되네요. 온이에 대한 계기로 온이라는 계기로 쇼군과 막부의 권위가 현저히 신축되자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를 전국 다이묘라고 한다. 전국 다이묘로 성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쇼고 다이묘에서 전국 다이묘로 변신하는 경우. 가이의 다케다 씨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슈고 다이 등이 하극상이라는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슈고 다이묘 등을 타도하고 권력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오다 노부나가로 유명한 오와이의 오다 씨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아키의 모리 씨처럼 제지 영주의 불강한 우사가 전국 다이묘로 성장하거나 민우의 사이토 씨와 같이 외지인이 내부 세력을 제압하고 전국 다이묘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동족 결합을 중심으로 했던 가마쿠라 시대의 부사단과 달리 전국 다이묘는 혈연이 다른 제지 영주와 백성을 포함하는 지역 결합을 군사력의 핵심으로 삼았다. 전국 다이묘는 다수의 제지 영주를 자신의 유력 가시 밑에 등록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통제 효율성을 높였다. 총과 창을 활용한 집단 전투를 도입했고 불량미와 무기운동에 이런 백성들을 동원했다. 일부 전국 다이묘는 군사적 필요성과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주 가신들을 자신의 전투에 모여 살게 하기도 했다. 전국 다이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영국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영공 수치 체제를 정비해야 했다. 그래서 가신들이 보유한 토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비록 현재 토지조사까지는 실시하지 못하여 정부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각종 과역을 통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이 마련되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전국 다이묘는 영국을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 분국법 또는 전국각법이라 부르는 독자적인 성문법을 제정했다. 이같이 법체제기를 정비한 것은 전국 다이묘가 통일적인 광역 지배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규모가 달라진 이상 예전처럼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법칙으로는 영국을 원활하게 지배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제지영주와 촌락이 상호 분쟁을 일으켜 개별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지만 전국 다이묘는 개별적인 투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다. 전국 다이묘는 자신들의 권력을 중도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독자적 법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막부와 쇼군의 권위에 의존했던 기존의 슈고 다이묘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과 내용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으나 다이묘의 가신 사이의 역학관계도 어떤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전국 다이묘는 농업생산량의 향상과 발전을 목표로 하여 신전을 개발하고 대규모 치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농업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도망 무기를 잡아올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은의 수요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금광산도 적극 개발되었는데 사도금광과 이완은광이 유명하다. 새로운 광산의 재련 기술도 도입되었다. 이완의 은광에서는 조선에서 도입한 하이법이라는 새로운 재련법이 이용되었고 가이아에서는 새로운 갱도굴 직법이 개발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보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그 통일 기반을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큰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저기 그 오알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오알의 슈고다이의 가신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알을 장악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 죽을 때 한 반 정도 통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기반을 누가 이어받은 거죠? 노인도미가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이제 보면요. 아질치성을 이제 건설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성을 되게 많이 쌓았어. 그래서 뭔가 가시용도 있지만 자기 방어용도. 그래서 성의 건축 기술이 되게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질치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는 뭘 설치했죠? 오사카성. 이렇게 대규모 성곽을 이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무사와 상공인의 도시 집주를 실시하죠. 그래서 예전에 무사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그 농촌에 살았어요. 농촌에.
근데 이제 종합 마침에 집중시켜 놓게 했죠. 이 정책은 그래도 또 누가 이어받은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하죠. 그래서 병농물리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확립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시작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확립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에도 시대도 연결돼요. 에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카이는 이제 그 당시 오사카 부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는 아닌데 오사카 이제 옆에 이제 사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카이를 자치적으로 또 운영을 얘네들이 있고 무사를 고용하고 사카이를 정복해서 사카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건물소를 폐지해서 이제 각국 간의 어떤 방해가 됐던 교통과 유통에 방해됐던 거 없애고 유럽 무역에 관심 있고 이 사람은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그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들 구속을 안 받아. 그래갖고 이거 이제 군사적으로 나타나는데 촛불가 예전에 이제 있었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기존에 이제 그 생각고 다니고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촛불은 주력이 아니라는 거죠. 보조적인 거고 뭐다? 기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이 그 오다노부는 기병이 아니라 이제 뭐냐? 총부여다. 그래도 총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 철부대가 나중에 이제 큰 하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하고 완전 다른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깨고 이 사람은 또 합리성 필요 없으면 당장 제거를 거예요. 그냥 이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중세적 인간이 아니라 뭐다? 근세적 인간,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 게 이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라쿠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왕래한 영업 활동을 장려하고요. 영주의 토지 생산을 신고해서 토지 지배자, 경작자, 경제부의 생산력 파악하고 요것 또한 누구의 정책을 이어받았죠? 누가 이어받았죠? 히데요시. 트랍검지 정책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만 잘하는 건 뭐라고 하죠? 전략 전술도 잘 짜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되죠?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이 여러 번째 싸워서 이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싸움이 뭐냐 하면 나가시마 이름 정도 내어두시겠죠? 그래서 그 하승초로 몰자란 철거대가 밑집 때려놓대요. 그러니까 3주를 쭉 연달해가지고 연속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최강의 군대가 보여보던 다케다군을 격파했어. 기마대를. 이 나가시마 전투를 계기로 이제 주력이 기병이 아니라 뭘요? 아시라를 중심한 보병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나라 상륙했던 그 일본군들 있죠? 기병이 아니에요, 주력이. 물론 기병이 있긴 있지만 주력은 뭐죠? 보병이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 기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기병하고 보병하고 붙어지면 누가 이겨요? 기병이 이긴데 그것은 창가 활로 싸울 때만 그런 거야. 손에 기관총 들고 총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금방 이제 몰락했던 거 뭐냐, 총불 같은 경우는 몰락했던 거 뭐냐, 달려오면 갈기면 되거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시는 전투.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의 통일할 때 자기 부하에게 뭐예요? 배신을 따르죠. 그래서 가신 아케치 리시드의 기술을 받고 혼자서 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 유명한 이제 죽었는데, 하여튼 그 혼노지의 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가신 아케치 마스이다가 기술 받고 죽고, 그 아케치 마스이다를 죽이고, 그 당시 그 오다 노부나가 기반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4페이지. 자,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 앞부분에 나가시노 전투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1577년 나가시노 전투 있죠? 그거 보이시죠? 네. 거기 앞면에 그리고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 그리고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시노 전투부터 해서 쭉. 1570, 네, 그 다음 분 누구세요? 예. 그리고 1570. 네, 1575 나가시노 전투. 그리고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대량의 촛불을 이용한 전법으로 당시 최강의 기사 군단을 이끌던 다카다 가스요시를 물리쳐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1576년 노부나가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즈치성 건설 착수 1579년에 완성했다. 그러나 노부나가에게 최대적은 아시야마 홍간지를 정적으로 아는 이끼 세력이었다. 홍간지 군주 겐주가 1570년 전국의 군도들에게 노부나가에게 대항할 것을 명한 이후 노부나가와 이끼 직원 싸움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1574년 이세 나가시마의 이끼를 1575년 에치젠의 이끼를 공정하고 1580년 이시야마 홍간지를 불거시켰다. 이로써 약 1세기에 걸쳐 존속한 이끼 세력이 해체되었다. 이와 같이 교토를 중심으로 긴기, 도카이, 에치젠 북쪽 지역을 지배하여 넣음으로써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 과정에서 노부나가는 중세의 정치, 경제, 질서,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 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 노부나가는 당시 최고의 경제 도시이자 자치 도시인 사카이를 지배하에 넣었다. 이를 통해 기나의 높은 생산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과 유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검문소를 출폐하여 유통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라쿠이치, 라쿠자령을 내려 상해 자유로운 왕래와 영어 활동을 장려했다. 종교 정치에서는 엔나쿠자와 이끼를 제압하고 별도에 깊이 뿌리내고 있던 니치렌종과 정토종을 논쟁시킨 후 니치렌종을 폐쇄시켜 탄압했다. 이래하여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천하에 보여주었다. 한편 전통적인 불교 세력이 존재당하고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여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유럽과의 무역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무사와 성공일의 도시 집주를 추진하여 근세적 도시를 창출했고 영주에게는 토지 생산성을 신고하도록 하여 토지의 지배자, 경작 면적,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세를 부정하고 근세로 나아간 서구적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1582년 노부나가는 덴모쿠산의 싸움에서 숙적, 다케다, 가스리를 멸하고 몰시 정벌을 위해 그또 흑너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아케지 마시히데가 단역하여 노부나가를 죽였다. 이로써 노부나가의 전국 통일의 꿈이 목전에서 실패하고 나왔다. 네. 자, 그다음 도요토미 시대요시 볼게요. 도요토미 시대요시 정책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태학검지와 비롯해갖고 신분 분리령 같은 것들. 자, 이 도요토미 시대요시는 그 노부나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신도 되게 미쳐냈죠. 그래서 오와지 지역의 농민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세도 뛰어나고 또 무장도 뛰어나고 그래갖고 또 원래는 마국간 관리하고 그 오다노부의 신발도 관리하면서 점점 성장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입지전전하는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부나가 기반을 그대로 계승을 해갖고 정보를 통일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책들을 이제 보면요. 예전에 이게 시험문에 나왔을 때 별표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제대로 타고 농문했지만 결정적으로 신분이 낮아,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으로서도 권위는 없죠. 그러니까 권위를 누구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처왕. 그래서 처왕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처왕이 이제 하나는 외출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왕으로부터 막부나 그 다음 쇼군의 그 지를 인정받지 못했죠. 막부 설치나 소군의 지를. 왜? 이 사람은 출신이 너무 편하게 났기 때문에. 족보조차 조작하려면 집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집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국장용 막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뭘 통해서 하냐면 조조부터 받은 태압이라는 간직을 통해서 통치를 해요. 예, 태압이라는 간직을 통해서. 자, 그래서 태압이라는 그 지를 통해서 전국을 지배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지 정책, 그 사람이 오사카성을 이제 축조했죠. 예, 오사카성인데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에도마코 때 이제 초기 때 이제 싸우다가 이제 다 없애졌죠. 예. 그 다음 검지 정치가 있다. 검지라는 건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해요. 검지라는 말이.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전국시대 때도 검지 정책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각 군마다 이제 검지를 했던 거고,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 그러니까 태압검지, 태압이라는 건 뭐죠? 도요토미 시의 간직 이름이잖아요. 이 도요토미 시의 태압검지는 전국적인 조사야.
그러니까 예전에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목적은 재정을 안정시키고 다이모드의 분역 고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건데, 자 이때 기준이 뭐냐면 복고학과예요. 복고학과는 학술적으로 석고제라고 하는데, 경작자의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토지한테 경작도를 파악하고 검지도를 등록된 경작 세액을 부담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준 소유권을 줘. 이걸 이제 경작자는 하쿠쇼 같은 백성 치는 객칭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따로 호족에 편지를 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그 생산량을, 연봉을 자기 다이모나 누구한테 바치죠? 도요토미 누구야?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한테 갖다 바치죠. 연봉을. 그리고 연봉을 받은 다이모들은 그 연봉량에 따라서 뭘 동원하죠? 분사를 동원해. 그러니까 이제 하쿠쇼 경작자 입장할 때는 이거는 경작권 인정받고 준소유권 인정받고 대신에 연봉을 바쳐야 되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따로 이제 하쿠쇼 호족이 따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봉을 받는 다이모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만석이면 뭐 1,500명 동원하고, 뭐 2만석이면 3,000명 동원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연결된다? 애도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제임자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자원공정제처럼 보면 되게 복잡하죠. 뭐 소작권 있고, 관리권 있고, 경영권 있고,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 이렇게 복잡한 소유권들을 딱 정리해서. 그래갖고, 한 토지에 여러 사람 권리를 부정하고, 한 사람만 이제, 그러니까 토지의 보유권을 인정했다, 법적으로. 그래서 토지의 보유권은, 근데 보유권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애매해서 그래요. 경작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작권이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소유를 매매하는 것도 제한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제한을 하지만 이제 풀어지지만, 이게 흐지부지 되지만, 하여튼 애매해.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고 토지 소유권, 근대 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언제지? 이건 그 뒤에는 메이지 시대 지조법이야.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런 것도 마련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세에 남아있었던 장원공정제 그 잔재들 완전히 해제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근세촌락, 이 근세촌락 문화라고 하죠.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등록된, 검지도에 등록된 하쿠쇼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그리고 촌락은 복고학과에 대해서 연봉의 액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을 제도도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연봉에 따라서 또 군대를 동원할 의무가 있죠, 다이몬드는. 자, 경제정책은 직결령과 주요 강사를 소유해서 금융화폐를 주주하고, 각지의 도시와 도를 장악하고요. 해적 행위 금지의 원래예요. 그 당시 후기 외국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국을 통제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 다음에 호상들이 동남아 제국의 조항을 보호했다. 근데 이제 호상이라는 원본이 무역사가 있는데, 요거는 에도 시대 때하고 달라. 에도 시대 때 같은 경우에 막았잖아요. 초창기 때는 좀 허용해도. 근데 이때는 보호를 해줬어. 왜? 호상들이 외국 무역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잖아. 그 돈이 세금을 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물 분리 정책도 꼭 외워두셔야 좀 별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농민하고 사무라이가 그렇게 그냥 딱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존재가 지자무라이라는 존재인데, 이 지자무라이는 농민이면서도 뭐죠? 사무라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민들 관리하다가 전쟁 나면 뭐야? 집안에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계층이야. 그리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동원을 했거든, 보병으로. 그러니까 농민들이 항상 뭘 갖고 있냐면 차를 갖고 있어, 칼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차가 칼을 갖고 있다는 위험해. 지금도 미국에 총기 사건 많이 나죠. 열반은 뭐야? 사람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환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가까다니 정치가 도수정을 내갖고, 이 도수정은 뭐냐면 호적상 농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기에 소유하지 못해. 그리고 무기는 누구만이 갈 수 있는, 칼은 누구만이 갈 수 있냐? 무사가 호적만 속해 있는 사람들만 무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농민반란, 입기를 방지해서 이 무기소를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무사만 무기를 독점한다. 이건 에도 시대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나이 특권 중에 하나가 뭐죠? 칼을 찰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몇 개 차죠? 2개를 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민이 나한테 무대했다. 칼을 빼가지고요. 목을 베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도 그게 풍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일본 군인들은 국주의 일본 시대 때 일본 군인들은 뭘 찼어? 칼 찼잖아요. 심지어 공군도 칼 찼어. 비행기모는 칼 필요 없는데도 칼 차. 왜냐면 군인은 뭘 차야 돼요? 사무관은 칼 차야 돼요. 심지어는 공무원과 교사들도 사무관이거든.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사무관 계층 없지만 지배층이잖아. 그러니까 칼을 차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신분통제는 무가공인데 무가공무인은 농민과 상인이 되는 걸 금지했다. 그래서 사무관에는 2가지 정도밖에 안 돼. 어떤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연봉을 받거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다이모가 되는 거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다이모 밑에나 쇼군 밑에서 일하는 무사들이죠. 이런 식으로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도수령이나 앞에 이제 태학검지 이런 것들은 병농분리를 진행했고요. 사무나이 계층이 직접생산자 분리되어 공동생산자, 토지관리자, 공토소유자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있다는 거. 그 다음 인본령에서 인구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요. 대외정책 보면 기독교 정치가 처음에는 그다음 스페인과 포르투갈 무역 때문에 무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나가사키나 이런데 그 나가사키 그 영주가 그 자신의 영지를 교황령의 교회에 기증한다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 예전에 비슷한 대통령이 있었죠. MB 분께서 그 수업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나가사키를 교회에 기증한다. 뜨끔한 이고 일본인들이 노예를 떠난 걸 알고 근교 조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형식상하고 적극적으로 한 건 언제 때죠? 에도 막국 때야. 에도 막국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침략을 공부했겠죠. 조선 침략은 이제 그 일본에는 브로쿠노 액기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일본에서는 이걸 브로쿠노 액기라고 해요.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연호인 브로쿠노 그 다음에 액기는 영, 뭐 일, 사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교조민 시대유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아틀란타 중국사에서 아틀란타 일본사에서 찾아볼게요. 자, 106페이지. 다 중요한 거 한번 다 읽어보죠. 예. 오아리 아들로 태어난 오아리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고요토미 시대유시는 노부나가에 발탁되어 고위 장군으로 출세했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시대유시는 대치하던 모리시와 화해하고 군세를 도토로 몰아 1582년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미스 시대에게 승리했다. 이어 1583년 노부나가의 고위 장군 시바타 바스 이에를 시즈 가타카 전투에서 패망시키고 바스 이에의 협조했던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 노부타카를 자살로 몰아넣어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었다. 1584년 시대요시는 노부나가의 차나 오다 노부의 편을 들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고마키 나가테 전투를 벌였다. 싸움이 급작 상태에 빠지자 시대요시는 이에야스와 화해하여 그를 피하에 두는데 성공했다. 1585년 기일의 평정한 후 시코쿠를 정부하여 조쿠카베시를 복종시켰다. 1587년에는 규슈를 정벌하여 시마즈시를 복종시키고 1590년 호르무치마사를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다. 1583년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시야마 hun반지의 자리에 자신의 본거지로 오사카성을 축조했다. 한편 1586년 교토의 성급풍의 주라부테 일을 축조하여 천하의 지배자임을 나타내고 1588년 고요제의 천황의 행행을 기회로 전국 다이묘들에게 총명을 맹세하게 했다. 한편 전국 통일을 완성한 1591년 관백의 지위를 조카 시데스도에게 물려주고 자신을 태압으로써 중국 지배와 조선 침략을 전념했다. 시대유신의 약 200만 석에 달하는 스칼령과 주요 금은 광산, 각지의 도시와 후상, 도로를 장악하여 경제적 지배를 강화한 한편
토지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토지를 동일한 자로 직접 측량하여 저는 모든 토지를 4등급으로 분류, 각각의 토지의 기준 생산량을 곱하여 쌀의 생산고인 국토 낙하를 정했다. 그리고 토지 대장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이름과 경작 면적을 등재했다. 이것은 한 토지에 여러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던 것을 부정하고 일체일장제를 확립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농민은 자신의 경작지 보유권을 법으로 인정받고 세금의 부담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대유신은 복구낙하를 기준으로 다행에게 용지를 주고 분역을 부과했다. 한편 1588년 농민의 저항을 봉쇄하고자 농민이 몰수하고 있던 도검 등의 무기를 몰수했다. 1591년에는 무가에 고용된 무가공동인이 농민이나 상인이 되는 것을 준비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도를 바탕으로 한 신분사회의 기초를 산출하고 원칙성 농촌의 농민이 도시에는 무사와 항공인이 거주하는 공동 분리를 완성했다. 예.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305페이지 펴보세요. 자, 문제 보면 2번 다음은 미추신 가해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 쓰고 이후 나타난 무사된 신문상의 변화를 쓰시고 있는데, 자, 도요토미 시대유시가 실시한 병동분류와 신문의 정리의 결과가 할 수 있다. 자, 병동분류와 관련된 것은 아까 이제 도수 정책 있죠. 예, 무기, 해수형, 그 다음에 태압검지. 태압검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압검지 하는 과정에서 호적도 같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하고쇼 계층들은 농민 보유, 이 농민은 토지를 보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만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비농민들은 상인이나 무사들은 각각의 이제 역할인데, 특히 무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보유할 수 없어요. 아니, 토지는 보유할 수 없고 대신에 무기를 찰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비농민들, 특히 이제 무사들은 뭘 통해서만 토지에서 얻은 연공 수익이나 그 다음에 다이노가 주는, 쇼군이 주는 복록, 월급으로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농민하고 그 다음 무사들 확연하게 구분을 시켜놨다. 그래서 퇴학검지하고 그 다음에 도수정책,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분상의 변화는 상분상의가 직접 경쟁자에서 분리돼서 봉토 소유자, 토지관리자, 공유수급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도요토미 시대유시 정책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거기 에도먹고를 할게요. 딱 보니까 여기에 딱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끊으면 1시간 분량이 나오면, 한 타임 분량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번사 다 끝나고, 1번사, 인도사 다 끝나고, 중동사 초반 정도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2시간 하고요. 토요일 하고, 한 4번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하고, 추석 때 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할 거예요. 마지막 주는, 9월 마지막 주는, 요번 주는 기출문제 분석 있죠? 기출문제 분석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좀 2타임 좀 해갖고, 이제 2타임 해서 같이 하면 딱 맞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